자, 이제 문제 가지고 기반 시설의 설치 장비 개량 관련한 문제들 보겠습니다. 해서 자, 방제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읽으면 안 돼. 우리가 외웠던 게 있었죠. 환경 기초 시설하고 보건 위생 시설이라는 개념이 있었죠. 해서 외웠던 게 뭐였어? 도축장, 종합 의료 시설, 장사 시설. 이건 뭐가 된다? 환경 기초 시설. 한편 보건 위생 시설. 다시 보건 위생 시설이구나. 보건 위생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그리고 장사시설 이렇게 봤었고요. 환경기초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된다? 바로 하수, 폐폐빛 해서 하수도, 수질오염 방지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폐차장, 그 다음에 빗물의 저장 및 이용시설. 이걸 외운 걸 대입하시는 거야. 그냥 읽어보면서 이걸 기억이 날 거라고 생각하시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모르겠고요. 다음 몇 번 하수도라고 해서 방제시설이 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수도는 뭐가 된다? 바로 환경기초시설에 해당이 되게 된다.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지 읽어본다니까요. 제일 멍청한 짓거리예요. 절대 읽는 순간 게임이 끝나버립니다. 헷갈리게 돼 있어. 그래서 몇 개 외운 걸 대입해가는 식으로 접근하셔야 돼서 하수는 뭐가 된다? 환경기초시설에 해당된다. 이놈들이 헷갈리게 하려고 하천하고 하수도를 딱 비교해서 던져놓게 된다고. 대가리 딱 따서 외우면 1번 딱 찍게 함정파는 그런 출제 기술이에요. 외우시라고. 하수도, 수질, 오염 방지시설, 폐기물 처리 시설, 폐차장, 그 다음에 빗물의 저장 및 이용 시설. 이게 뭐가 된다? 환경 기초시설, 방제 시설 아닌 걸 고르시오. 달리 표현하면 환경 기초시설을 고르시오. 이런 식의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 문제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자, 기반설의 종류와 해당 시설의 연결로 틀린 것은 고르시오 라고 해서 뭘 해야 돼? 폐차장. 이건 뭐가 된다? 바로 환경 기초시설에 해당이 된다. 외운 걸 찾아보셔야 돼. 읽어보면 아주 그럴싸해. 폐차장은 마치 교통시설처럼 착각을 하실 수가 있게 만들어준다고. 그래서 머리를 갈고 다니는 게 외우란 얘기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보면 생각하면 다 틀리게 만들어놔요. 그래서 하수, 폐폐빛이라고 하는 거. 이건 뭐가 된다? 환경 기초시설. 답은 몇 번? 1번 이렇게 가는 거야. 읽어보지 마. 읽어봐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 다음에 이제 환경 기초시설의 하수도라고 하는 거. 이게 문제를 맥락을 보게 되면 어느 쪽이 됐든 간에 환경 기초시설, 보건 위생시설 외우면 다 답을 맞출 수 있게 세팅을 한다고. 기반시설의 종류가 7개인데 제일 6번째, 7번째가 외우기 어렵단 말이에요. 앞에서 읽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거꾸로 치고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검토를 해보면은 기반시설의 종류 중에서 자동차 정류장을 세분할 때 해당하지 않는 거 모르는 거지. 도로는 7개의 도로, 광장은 5개의 광장. 그래서 보니까 뭐라고 했어? 교통광장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가는 거지. 이걸 쳐 입고 하면 진짜 말려버립니다. 보는 순간 공포가 뇌에 들어오게 돼. 죽어. 그래서 외우라고 해. 외워야 돼. 도로는 무조건 도로로 끝나고 광장은 광장으로 끝나게 된다. 그리고 자동차 정류장은 외울 수가 없었어. 구질구질 해가지고 이 문제 또 그대로 내도 상관없어. 다음 중 도로의 종류로 틀린 것은 교통광장. 이딴 식으로 하면 또 생각을 해. 교통광장이 뭐 차 돌아다니는 데인가? 도로인가? 이렇게 생각해서 푸는 게 아니라 외워서 푸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검토 드리게 될 주제가 자, 도시분객시설 사업 등 틀린 것을 고르시오. 1번 28회 때 문제구나. 지자체 이행보증금을 예치해야 된다. 바로 1번 틀리게 뽑았죠. 그래서 실시객 인가함에 있어서 조건부로 인가할 수 있고 인간 믿음이 가지 않게 되면 이행보증금을 예치해 할 수 있다. 근데 믿을 수 있는 국가 지자체는 어떻다?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는 게 이거 하나밖에 없단 말이야. 외우고 들어가시라고. 외우고 여기서 알 수 있는 단어는 뭐라고요? 이행보증금이라고 하는 거. 이행보증금은 어떻다? 바로 지자체 예치하자는. 지금 편집이 잘못되어 있네. 혹시 문제 제가 넘어갔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가보십시다. 편집이 혹시 이 문제가 먼저 나와 있나요? 그게 다음 문제. 그 다음 문제고요. 지금 자, 자료 한번 줘보실래요? 지금 제가 편집을 잘못해서 한 것 같으니까. 자, 지금 보니까 지금 요 문제 44번 문제부터 먼저 보고 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집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이 문제 국토기획법상 도시 지역에서 기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도시군 관리局으로 결정하는 것은 이런 문제 못 풉니다.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반 시설은 도시군 관리局일종이니까 당연히 이반 결정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고요. 이 예외가 200개가 된다고요. 절대 때려 죽여도 못 외우는 거야. 이건 이제 감으로 찍는 거야. 다음 중 관리局으로 결정하지
맞는 시설은 이렇게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시설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는 얘기는 행정청이 입안 결정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다고요? 바로 자 이런 것들은 자 뭐 여객 자동터미널, 도축장, 재활용 시설 등은 알아서 국민이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변전소를 알아서 설치하는 경우는 없으니까 이건 어떻다?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해야 된다. 이런 논리 구조. 답은 3번인데 아무런 의미 없어. 자 25회 때 이 문제 나오고 이 유산 문제 자체도 나오지도 않고 나온다 한들 학원 강사도 풀 수 없는 문제, 버리는 문제 가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답은 3번이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보게 되면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1번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하천의 정비사업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해당한다. 자세히 볼 거 없어. 봐봤자 모를 거니까. 이게 맞는 표현인데 우리가 이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 자,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하자고 해서 입안 결정 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것을 설치 정비 계량하는 사업을 뭐라고 한다?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기반 시설의 예시값 중에서 뭐가 있다고요? 바로 하천을 예시를 했습니다. 1번 모르는 거야. 자, 모를 걸 자세히 보지 마. 봐봤자 어차피 아무런 의미가 없어. 우리가 지금 이걸 다 소화하는 게 아니고 해설을 하는 것도 아니라고요. 그냥 몇 개라도 외우려고 용을 써야 돼. 그래서 1번 지문하면 욕 나온 게 되는 거야. 2번 보니까 토지, 주택, 나이스. 끄트머리 동의를 받아야 된다. 틀렸죠? 외운 게 몇 개 안 되잖아. 토지공사는 어떻다?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이걸 외우라고 그랬잖아요. 머리가 폼이 아니니까. 토지공사는 어떻다?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아니 이 과목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절대 지문을 봐도 모른다고. 학원 강사 20년 넘게 해도 문제를 보면 욕부터 나와. 미쳐버리는 거야. 근데 점수는 나와야 되잖아. 외우라고. 토지공사, 지방공사 등은 어떻다? 동의 없이 시행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틀리게 구성이 됐어. 그럼 나머지는 뭐야? 다 옳은 거야. 왜? 2번이 틀렸으니까. 예를 들어서 수용할 수 있다. 그래서 파생되는 주제, 실시계 고시가 있으면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자, 4번 관리청이 무상으로 귀속된다. 듣도 보도 못한 얘기야. 미쳐버리는 거야. 5번 이건 알아야 되지.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의 고시로부터 20년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게 되면 20년이 된 날에 다음 날에 어떻다? 효력을 잃는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실제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2번, 5번 지문밖에 없어. 공법의 특징이 딱 2개 외워서 그 중에 하나 골라가는 식이야. 절대 자세히 보지 마. 봐봤자 어차피 몰라. 여러분들이 외웠으면 그게 분명히 보인다고. 이거 내가 아는 거. 토지공사 기어 나와 있네. 그 다음에 자 효력을 잃는다. 기어 나와 있네. 아는 게 2개밖에 없다는 사실을 외워야 돼. 그걸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절대 이거 해설하고 이런 것들 아무런 의미 없어. 제일 멍청한 공부 방법이 그 이제 시중에 돌아다니는 기출 문제들을 보면은 별 미친놈들이 이 하나하나를 꼼꼼히 해설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대가리 속에 들어가냐고. 절대 못 외워. 그걸 일 없이 또 쳐다봐요. 자기 분수를 모르는 거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것들 4번 같은 것들 생전 처음 나온 지문이야. 물론 그 후도 그 전도 다시는 나오지 않아. 그냥 출제한 내키는 대로 아무거나 질러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 답은요 2번하고 5번 중에서 2번을 답으로 구성을 한다. 그래서 자 그죠? 틀린 것을 고르셔서 토지주택공사 등은 어떻다? 동의 없이 사업 시행자 지정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할 것 이렇게 가십니다. 그 다음 문제 가서 보셔야 돼. 자 보니까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보니까 자 사회복지시설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된다. 이거 사회복지시설 알아서 설치합니다.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르는 거야. 이거 절대 모르는 거야. 1번 보면은 뭔 소린지 몰라야 돼. 공법은 이게 익숙해져야 돼. 모르는 것도 부끄러울 게 아니라 모르는 건 중요한 거다 아니다. 우리가 필요한 건 지금 뭐야? 답을 골라내는 과정이야. 그래서 1번 모르는 것 패스. 2번 매수 청구의 대상은 지목의 대인 토지에 한정되고 그 토지에 건축물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건 알아야 되죠. 아까 묶어서 같이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 정착물도 함께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틀린 표현이고 그나마 알 수 있는 질문. 3번 질문 뭔 소리인지 몰라. 보지 마. 자 4번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에서 위반하는 경우 끄트머리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명제 나와 있죠.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우리가 외웠던 게 뭐가 있었어? 오, 지 등 들어가면 어떻다? 이걸 생략할 수 있다. 근데 오, 지뿐만 아니라 5년하고 지구 단계 외에도 겁나 많다고 내용을 절대 몰라요.
생략할 수 있다. 100% 옳은 표현. 생략할 수 있다.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무조건 옳은 표현이야. 이게 종류가 몇십 개가 된다고 절대 못 외워요. 그냥 생략할 수 있다.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바로 원칙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면 옳은 표현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답은 4번 되겠고요. 5번. 자, 시행자의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틀렸죠? 아까 재밌죠? 없다니까 틀린 거야. 없다니까 틀린 거야. 행정심판 지정한 자에게 제기한다. 이게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에 관한 주제가 되고요. 굳이 해석하게 되면은 여기서는 2번 지문 하나 건져야 되고 그 다음에 답이 됐던 게 4번. 이건 이제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틀리라고 낸 문제인데 생략할 수 있다. 옳은 표현 이렇게 구성을 했었고 그 다음에 5번 지문 관련한 쟁점으로서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행한 처분에 대해서는 지정한 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한다. 그 얘기인데 다 떠나서 없다면 틀렸다고 그렇게 지랄 발광을 했어. 어쩌다 없다 맞다고 해서 발광하지 말고 확률의 문제로 가셔야 돼요. 이 문제는 거의 풀 수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굳이 생략할 수 있다. 답이 됐으니까 하나 설명드렸었고 그 다음에 지금 2번 지문하고요. 그 다음에 5번 지문 정도 관련해서 그나마 어서 들어본 얘기들 두 개는 전혀 듣도 못한 얘기. 그럼 이게 또 시험에 나오느냐? 그거 뭐 안 나와. 비슷한 지문이 나와도 우리는 판단도 할 수 없어. 버릴 지문, 답이 되는 주제를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인데 별 영향가 없는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 넘어가서 자 지금 이제 24회 때 대체라고 써 있는데 자 도시군 객설 사업 관련해서 허용되지 않는 것은 해서 지방공사, 지방공단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 자 아까 토지공사, 지방공사, 지방공단은 동의 없이도 어떻게 할 수 있다? 시행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다. 요거 하나 쟁점. 2번 지문이요. 자 기반설의 설치를 조건으로 인가하는 것 해서 여기서 파생되는 주제가 뭐라고 해서 이행보증금. 그러나 믿을 수 있는 국가지자체는 어떻다?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않는다. 이명제와 관련되고요. 세 번째 이슈 분할해서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것. 자 중요하지 않아서 버렸던 주제. 도시군 객설 사업을 시행하면서 분할해서 사업 시행을 할 수 있다. 도로 만들 때 혼자 다 하면 죽어요. 수백 개 공구로 쪼개서 지하철 만들 때 수백 개 공구로 쪼개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걸 분할 시행. 그 다음에 자 이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행정청이 아닌 사업 시행자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시행자를 대상으로 피청구인에서 행정심판 제기. 틀렸죠? 이게 어려운 지문인데 지정한 자를 피청구인으로 해서 다 행정심판 제기. 그래서 외우라고. 행정심판은 누구한테? 지정한 자에게. 행정심판은 누구한테? 지정한 자. 우리가 소송에 있어서 원고, 피고,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은 원고, 소송을 당하는 사람은 피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편 행정심판에서는 소자,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사람을 청구인, 행정심판 제기를 당하는 사람을 피청구인. 자, 기억하시려면 모르겠다. 박근혜 탄핵 심판 사건에 있어서 마지막 그런 얘기를 하잖아. 헌재 재판관이 했던 소리가 피청구인 박근혜를 탄핵한다 이렇게 한 거. 소송 당한 사람은 뭐라고 한다? 피청구인. 그래서 누구한테 행정심판을 제기한다? 지정한 자에게 어떻다? 행정심판을 제기하게 된다. 해서 좀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행정심판은 누구한테? 지정한 자. 행정청의 시행자는 아까 없다 이렇게 내듯이 답이 안 되는 주제고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행한 처분에 대해서는 누구한테? 지정한 자. 그 다음에 5번 지문 겁나 길다. 끄트머리 일시 사용하는 거 버릴 거야. 겁나 길잖아. 읽지 말라고요. 어차피 딱 봐서 모르면 읽는 거 아니야. 봐서 모르는 거 모르는 거야. 요행수를 바라고 쳐 읽기 시작하면 말려버립니다. 전체 아는 것까지도 작살나게 돼. 해서 자꾸 머릿속에는 알량한 몇 가지 지식만 갖고 들어가서 그 아이들을 찾아보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고요. 잘 하다가 시험장 가가지고 읽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지식들, 알량한 그 지식마저 다 날아가 버린다고. 공법은 완전 무식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진짜 무식해. 몇 개만 딸랑 외워가지고 얘들 어디 있나 요렇게 가는 방식으로 풀어야 돼. 어차피 지금 다 설명드리고 봐도 모를 얘기가 부지기수야. 이걸 다 설명을 한다고 해서 외워지지도 않아. 분수를 알아야 돼. 그래서 이 문제는 겁나 어려웠던 거. 행정심판 누구한테? 지정한 자에게 제기하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보죠. 근데 도시군 객설 사업화에서 두 문제 나오면 한 문제 틀려도 무방해요. 그래서 반타자. 그래서 아까 기반설의 종류라든가 세분 이런 것들 절대로 실수를 하면 안 돼. 어려운 것들은 해도 안 돼. 쉬운 거 잘하는 게 능력이야. 이렇게 보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들게 될 것이 자 광역시설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건 28에서 나왔었고요. 자 국토부 장관 자 가십시다. 끝은 머리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다. 지난 시간 공부했던 주제죠. 광역계획권 누가 지정한다? 국토부 장관 도지사. 광역도시계획 누가 수립한다? 국토부 장관 도지사. 지난 시간에 외웠었잖아. 그래서 주어수로 국토교통부 장관 어떻다?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할 것. 이런 명제가 하나 있겠고요. 그 다음에 2번 광역시설의 설치 관리는 도시군계시설의 설치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르게 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런 지금 위치가 잘못되어 있나요? 위치가 잘못되어 있나요? 좀 이따 그러면 요거 확인을 할게요. 그래서 지금 먼저 설명드리고 나서 뒤에 가서 볼 거예요. 어차피 뭐 책 볼 것도 아니잖아. 그래서 다시 편집 순서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은데 광역시설의 설치 및 관리, 도시군 계획시설의 설치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르게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2번을 틀리게 뽑았는데 쫓아가실 거 없어. 그 다음에 나머지 별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인데 이 주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고요. 자, 순서 틀리면 좀 얘기를 해주세요. 자, 이 문제가 지금 맞나요? 24의 8번 문제가 문제 순서 편집한 순서하고 제가 지금 여기가 좀 약간 달라지는 것 같은데 이 문제 맞아요? 아까 위쪽으로 가야 된다고요? 지금 문제 한번 줘보실래요? 그래서 지금 자 보게 되면은 지금 28회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시행 등에서 아까 이 문제는 여기 써 있었구나 해서 이 문제 같은데 지금 요 얘기 해서 요거 설명드리고 그 다음 문제 확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 요거 문제 아까 봤었는데요.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시행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 그래서 아까 실시객 인가 있으면 이때 조건부로 인가할 수 있었고 인간이 믿음이 가지 않게 되면 어떻다? 이행보증금을 예치케 할 수 있다. 그러면 믿을 수 있는 거 어떻다? 국가지자체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않는다. 그래서 답은 겁나 쉽게 뽑았어. 지자체 어떻다? 이행보증금을 예치해야 된다. 해서 답을 1번으로 구성을 했다고 아주 쉽게 구성을 했어. 2번이요. 자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얘기야. 자 그 다음에 3번 지문 끄트머리 보니까 의견을 들어서 시행할 수 있다. 이런 거 나와 있죠? 의견 듣고 이런 것들 중요하다고 해서 안 중요하다고 그랬어. 대충 보시라고 눈에 이걸 담아두면 진짜 중요한 엑기스가 빠져나가니까 시험 지문 5개 중에서 이건 하나밖에 의미가 없어. 나머지는 개쓰레기 같은 지문들이야. 그 다음에 4번 자 요거 간단한 시행자 분할해서 시행할 수 있다. 맞죠? 맞잖아요. 아는 거지. 어차피 하면 나오잖아. 근데 이건 답이 아니야. 유치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금 공시할 수 있다 해서 제가 생전 처음 보는 거야. 그래서 2번도 생전 처음 보고, 5번도 생전 처음 보고, 3번도 거의 의미가 없어.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쟁점 되는 것 자체가 뭐라고? 1번 하나만 쟁점이 되게 되고, 그 다음에 분할해서 시행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제발 부탁하는데 지문 읽으실 때, 자, 주어, 수로, 주어, 수로. 자, 아는 것들은 주어, 수로는 봐도 아는 거고, 모르는 것들은 아무리 그걸 문장을 10번 읽고 20번 읽는다 해서 아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자 기본적으로 문제를 풀어갈 때 모르는 건 답이 아니다라는 이런 무식한 자세로 접근을 하셔야 돼. 야 이거 죽습니다. 보통 공법 하다 대부분 이 2차 과목을 많이 포기를 해요. 포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혜로운 거지. 그걸 다 쳐 외우려고 그러면 답이 안 나온다고. 지금 몇 개 포인트 외우기도 그렇게 힘들어 이게. 그래서 지금 답은 몇 번? 1번. 이 문제는 또 계속 이슈가 돼요. 개발행위가 파트에서 조건부 허가라는 개념이 나오고 거기서 인간이 믿음이 가지 않으면 이행보증금 예치할 수 있다. 그러나 믿을 수 있는 국가 지자체는 어떻다?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않는다. 그 쟁점을 계속 내는 거야. 얘 내고 30회 때 비슷한 문제를 구성을 해. 조건부 허가할 때 의견을 드려야 한다. 30회 때 답이 됐던 주제. 같이 조건부인가 조건부 허가라는 개념과 관련해서 보셨고요. 자, 이제부터 어떻게 한다고? 답이라도 외우라고. 답이라도. 의미를 새기지 말고 여러분 머리를 너무 믿지 마. 그냥 답이라도 계속 눈에 익혀주는 거야. 그러면 뭔지도 모르는데 그게 손이 가게 돼 있다고. 근데 제일 미련한 인간들이 문제를 풀어본다고. 이거 어떻게 풀어봐. 그리고 지금 통계 데이터를 보셔야 돼. 7년간의 데이터를 보는데 딱 한 번씩밖에 안 나오는 지문이 부지기수야. 그런 것들은 봐봤자 외울 수도 없고 외워지지도 않고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공법은 진짜 무식한 방법이 되는 거야.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보셨고요. 아까 24의 8번 문제 보려다가 여기까지 왔었죠. 그래서
자, 24의 8번 문제를 아까 미리 체크를 했던 것 같은데 여기 같다 해서 자, 지금 옳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죠. 도시지역 끝말이 관리객으로 결정해야 된다.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야. 모른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고. 딱 봤을 때 여러분들은 공부량이 더럽게 작기 때문에 아는 거 몇 개 딱 눈에 띄게 돼 있어. 1번 모르는 거야. 중요치 않아. 2번 질문요. 요건 알아야 된다. 매수 청구권이라는 주제 나와 있죠. 도시군 객시설 결정의 고시로부터 10년 내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실시객 인가도 이루어지지 않게 되고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근데 실시객 인가가 있으면 얻었다. 지목 대란 말도 빠져 있으니까 요건 2번은 틀린 표현이 되게 되는 겁니다. 2번 하나 아는 거야. 3번 잘 모를 얘기 되겠습니다. 쓱 봐도 모르는 거 모르는 거야. 딱 보는 순간 모르는 건 절대 볼 거야 없어. 봐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 4번 질문 도지사 자 점점점 자자 행안부 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고 되어 있죠. 뭔지 모르지만 하나 알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옳은 것을 고르시오. 답이 뭐가 된다고요? 행안부 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걸 가지고 답을 구성한다고. 아까 토지공사 얘기도 그렇고 나머지 질문 3개, 4개를 모른다고 몰라도 답을 고를 수 있다고. 행안부 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걸 가지고 지금 24회 때, 27회 때 문제에서는 도시개발법 가서 이 행안부 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를 기재부 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틀리게 뽑는다고. 어느 쪽이 됐든 간에 두 문제는 다 누가 결정한다? 행안부 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행안부 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행안부 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앞에는 누가? 행안부 장관이. 앞에서 기준 등은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 이렇게 갔듯이 정한다는 명제 앞에는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갔듯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뭐라고요? 행안부 장관. 이것도 못 외운다니까 양이 많아서 행안부 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그래서 답은 4번, 5번 그냥 개소리야. 그래서 이 문제는요. 말도 못하게 1번 손도 못 대, 3번 손도 못 대, 5번 손도 못 대. 요행수를 바라지 말고 그냥 몇 개 외운 아이가 어디 있는가. 근데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재밌는 게 내용을 몰라도 루틴들이 딱 정해져 있어. 이게 한 번 나오는 게 아니라 똑같은 부분에서 계속 같은 문제를 구성을 해요. 근데 지문 4개를 흔들어 버리니까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전혀 새로운 문제라고 착각을 하는 거야. 다 같은 문제야. 답은 항상 동일하게 구성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주제, 지금 이제 공동구 얘기 나와 있나요? 순서 맞나요? 해서 공동구 다시 외워야 돼. 공동구의 첫 번째 포인트 설치라고 하는 걸 기억해 달라고 그래서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고지신이라고 해서 구역, 지구, 신도시라고 하는 것 다 공동구 설치해야 된다.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고지신 어떻다? 공동구 설치해야 된다. 공동구가 설치되게 되면 자, 심의라는 과정을 거쳐서 어떻다? 수용되는 게 가스관하고요. 뭐가 있다? 하수도관이라고 하는 거. 가스관, 하수도관 어떻다? 공동구 협의 심의를 거쳐서 수용되도록 해요. 이거밖에 외운 게 없잖아요. 다른 게 없고 이걸 계속 지금 문제를 보실 때도 이게 어떻게 나와 있나를 찾아보셔야 돼. 이 문제가 똑같이 나올 일이 절대 없어. 그러니까 이걸 읽어봐봤자 아무런 생활에 보탬이 되지 않아. 그저 모든 문제는 선입관을 가지고 접근하셔야 돼. 그냥 하게 되면 공법이 절대 40점이 안 나온다니까. 재수, 삼수, 사수, 오수를 하는데 사람들이 공법 40점이 꿈이라니까. 그런 것도 40점이 안 돼 떨어져. 거기다가 열심히까지. 그거 대단히 나쁜 거예요. 이거는 그냥 해서 외워서 효부를 볼 수 있는 과목이 아니에요. 불가능해요. 뭐가 나올지도 손도 못 대.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된다고. 아니, 그 기출문제 보라 그러니까 이걸 다 해설을 한다니까 뭐는 뭐가 틀렸고, 지 대가리 안에 그게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는 그 뇌 구조가 놀라운 거예요. 20년 했는데 나도 모른다니까 중간중간에. 왜 틀렸는지 몰라. 만약 2번이 답이니까 3번 틀린 거고 이렇게 가는 거지. 직업적으로 해도 못한다고요. 공법이 그래서 어려워. 자, 일단은 200만 제곱미터 초과하는 고지신 설치 의무. 그 다음에 뭐가 있지? 지금 이제 가스관, 하수도관 어떻다? 심의 거쳐야 된다. 이렇게 이제 선입관을 가지고 가는 거야. 1번. 자, 답이 1번인데 의미 없고요. 자, 그 다음에 도로는 원상 회복한다. 모르겠고. 점용 예정자에게 부담금의 납부를 통제한다. 그 다음에 마다마다 5점마다 뭐 이런 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답이 1번인데 이건 의미 없는 문제예요. 자, 알려준다 라는 얘기를 일간신문에 공시한다 해서 틀리게 낸 거야? 아무런 의미가
없는 문제. 자, 이게 네 문제가 나오는데 한 문제는 손을 댈 수 없고 법적 가치도 없는 거 틀리라고 낸 문제야. 그럼 나머지 세 문제 공통적인 이슈가 뭐라고요? 200만 제곱미터 초과는 구지신하고요. 그 다음에 가스관, 하수도관이라고 하는 거 바로 공동구협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가 아까 이제 대부분 사람들 공법 40점에서 50점 나오면 좋아해. 그러면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돼? 그렇게 해야 돼. 마치 공법에서 100점 맞을 것처럼 이걸 막 한다니까 자기 대가리 이걸 외운다니까 이게 일괄시문의 공시가 틀렸고 통지를 해야 되는데 이게 기억에 남냐고 안 남는다고. 저도 문제 봐야 기억이 나요. 불가능한 영역이야. 그래서 이 문제는 버리는 문제가 될 테고 지금 계속해서 공동구 설치 200만 제곱미터 초과는 구지신 그리고 가스관, 하수도관 다 심의를 거쳐야 된다. 이건 외울 수 있잖아. 물론 돌아서면 다 잊어먹겠지만 요것만 계속 외우는 거야. 왜? 지금 네 문제 중에 한 문제는 쓰레기 같은 문제고 세 문제가 요걸 외우면 다 풀 수 있게 구성을 하니까 해서 문제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합니다. 자, 보니까 도시군 객시설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해서 자, 그때 자, 공동구를 설치해야 된다. 나와 있죠? 첫 번째 키워드 공동구 설치라고 그랬잖아. 200만 제곱미터 초과는 구지신해서 200만 제곱미터 초과 그냥 구역이라고 하는 거 나와 있죠? 구역은 어떻다? 이때는 설치해야 된다 해서 답 1번 이렇게 가게 됩니다. 2번 공동관리자 10년마다 고치지 마. 어차피 모르잖아. 자, 마다마다 5년마다인데 쫓아가시면 안 돼. 마다마다는 5년마다는 쫓아가면 안 돼. 절대 숫자 답 안 돼. 숫자 중에 답 됐던 거 아까 우리 6월 이내 매수 여부를 결정할 것, 통지할 것, 그 다음에 2년 내 매수를 해주고 이런 걸 외우라고. 외운 숫자를 갖고 답을 봐야 돼. 시험 지문에 숫자가 나온다고 해서 그게 다 중요한 게 아니야. 답이 되는 숫자가 있고 안 되는 숫자가 있다. 통계가. 그러면 답 외울 수 없으면 답이 되는 숫자 위주로만 외우려고 애쓰셔야 돼. 안 그러면 너무 힘들어집니다. 그 다음 도시군 객시설 부대 매수 청구 시 매수자가 매수하지 아니기로 결정했을 때 1년이 경과하면 건축물 건축할 수 있다. 틀렸다고 자세히 보지 말고 매수하지 아니기로 결정하면 3층 이하의 단독주택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외우셔야 된다고. 근데 중간에 개소리가 들어가 있어요. 뭐 1년이 경과가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듣도 보도 못한 얘기가 나와 있어. 다시 매수 거부 결정 등이 있게 되면 어떻다? 3층 이하의 단독주택 허가받아서 설치할 수 있다. 그 말 없잖아. 그러니까 틀린 거야. 이건 엄청 꽈놓은 지문이에요. 4번 자 2번을 신청할 수 자 없고 자 없다 틀렸죠? 없다 틀렸죠? 내가 뭐 무리한 거 요구하지 않잖아. 없다 틀렸다 이렇게 찍자고 했잖아요. 이게 뭔 소린지 모른다고. 무조건 문제를 찍어야 된다고. 절대 풀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효력을 잃는다. 요건 알아야지. 20년이죠? 20년 내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어떻다? 20년이 된 날에 다음 날에 효력을 잃는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알만한 질문은 1번 자 설치라고 하는 거 200만 제곱미터 초과는 구지신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효력을 잃는다 라고 해서 효력을 잃는다. 20년 내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20년이 된 날에 다음 날에 효력을 잃는다. 이 두 개 문장밖에 알 수 있는 게 없다고요. 나머지를 쫓아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야. 안 되는 걸 하려고 했으면 안 돼. 다 내려놔야 돼. 안 그러면 너무 어려워져요. 그래서 여기서는 1번하고 그 다음에 5번만 알 수 있어. 나머지를 읽었으면 그건 상태가 안 좋은 거야. 절대 모르는 거 모르고. 제가 모르는데 여러분들 알아서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1번, 5번. 그래서 결국은 공법의 특징을 계속 느끼셔야 돼. 지문 5개 중에서 겨우 2개 정도 알아서 다 문제 풀 수가 있다는 거. 그걸 훈련을 하시고 그걸 미리 알아야 돼. 그 중간에 그리고 서비스로 없다 틀렸다 이런 식으로 바로 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볼 때 뒤만 본다고 공동구 설치해야 된다. 외웠잖아. 200만 제곱미터 초과는 구지신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자 나머지 별 이슈인데 없다 틀렸다. 효력을 잃는다는 계속 나오니까 외운다고. 20년 내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20년이 된 날에 다음 날에 효력을 잃는다. 이렇게 이제 아는 몇 개 가지고 쇼부를 치는 거라고. 자 이게는 공법은 다른 과목과 다르게 절대로 문제 푸는 습관 자체를 똑바로 들여야 돼. 읽는 순간 좌절하십니다. 무조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안 읽는 거야. 안 읽으면 뭔 소리인지 모르니까 뒤라도 살살살 끌어가다 보면 예를 들어서 4번 하나 없다 틀렸다 이렇게 제거가면 조금 더 시험 보실 때 버텨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그 다음 문제 가서 볼까요? 자 28회 때 나왔던 문제. 도시군 객시설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자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나와 있죠? 뭐야? 10년 경과 사업 미시행 실시기 인가 이루어지지 않고 지목이 되었을 때 어떻다?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나와야 된다고. 자동으로 나와야지 이 문제를 푸는 거지. 그 양을 줄이시라는 거야. 그래서 1번 5년에서 이미 틀렸죠. 2번 공동구를 설치
해야 된다. 외웠던 게 뭐야? 200만 제곱미터 초과는 구지신 나왔었죠? 150만 제곱미터니까 틀린 표현. 자, 그 다음에 심의를 거쳐서 수용할 수 있다. 심의라고 하는 거. 그 앞에 뭐 있어야 돼? 가스관, 하수도관. 그래서 얘가 옳게 구성이 된 거야. 그 다음에 매년 아니고 5년마다요. 아까 10년마다 나오고 매년도 나오고 5년마다 나오고 이런 걸 하지 말라고 하면 나중에 볼 때마다 헷갈려. 이게 10년마다인가 5년마다인가 매년인가 생각하지 마시라고 머릿속에 아예 다 지워버리셔야 돼. 그래야지 문제 풀어갈 때 지장이 없어요. 그 다음에 5번 이건 외우겠다. 효력을 잃는다. 20년 내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어떻다? 20년이 된 날에 다음 날에 효력을 잃는다. 그래서 이 중에서는 이제 굳이 해석하면 1번 매수 청구할 수 있다. 2번 공동구 설치해야 된다. 3번 심의라고 하는 가스관 하수관. 그 다음에 5번 효력을 잃는다. 이 정도로. 그래서 전혀 손 못 댈 지문이 4번 지문 같은 것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은 3번. 그 다음 이슈 보게 되면 아주 쉽게 되면서 자 뒤를 봐야 돼. 심의를 거쳐야 되는 시설은 나와 있죠. 그럼 뭐가 나와야 돼? 가스관 아니면 하수도관 나와야 되지. 여기 뭐 나와 있어? 가스관. 봐봐. 이때는 지금 26회 때는 가스관 가지고 문제 구성했었죠. 자 앞에 바로 봤던 문제 28회 때는 뭘 갖고 냈어? 하수도관을 갖고 낸다고. 똑같은 거 안 내. 살짝씩 바꿔준다고. 그러면 지금 28회 때 문제하고요. 그 다음에 뭐야? 이. 자 지금 보게 되면 28회 때 문제하고 얘가 26회 때 그럼 31회 때 내면 박스 딱 친다고 공동구 협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시설끼리 연결한 것은 또는 아닌 것끼리 연결한 것은 또는 이런 지문을 구성을 할 때 어떻게 다음 중 틀린 것을 고르시오 라는 문제를 하면서 공동구 설치된 경우 중수도관은 공동구 협의 심의를 거쳐서 수용할 수 있다. 틀린 표현 되는 거야. 심의가 필요한 건 뭐라고요? 가스관, 하수도관. 심의가 필요한 게 뭐라고? 가스관, 하수도관. 나머지 모르는 것들은 다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가스관, 하수도관 심의가 필요하다는 명제를 외웠다고 치고 나머지 모르면 모두 다 심의 없이 설치하도록 한다. 이렇게 정확하게 씹어먹고 이렇게 완벽하게 이걸 씹어서 소화를 해놔야지 지문을 살살 바꿨을 때 흔들림이 없어요. 그렇게 하려면 방법은 양을 줄이시는 게 포인트가 되게 된다. 이렇게 갑니다. 해서 다 이렇게 26개, 28회 문제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주제. 자, 아까 나왔던 것처럼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국토교통부 장관 끄트머리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다. 다시 외워야 돼. 광역계획권 지정 누가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도지사. 광역도시계획수는 누가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도지사. 이렇게 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슈로 삼았고요. 답은 이걸 뽑아서 광역시설의 설치 관리는 도시군 객실의 설치 관리하고 하는 규정에 따른다는데 버려 이런 것들은 자 비우고 가셔야 돼요. 지금 이 파트에서는 그저 공동구 얘기 계속 외우셔야 돼요. 공동구 관련해서 200만 제곱미터 초과는 구지신 얘기하고요. 가스관, 하수관 다 심의 거쳐야 된다. 이거는 달달달 외우고 가셔야 돼. 그래서 문제가 뭐가 나오든 간에 요행수를 바라지 마시고 확률 높은 것 중에 배팅을 해 주실 것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그 다음 주제 가지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보니까 자 도시군 객실에 관한 설명이다. 이거 이렇게 그렇게 많이 나왔던 문제 30회 때 출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군 객실이 결정된 도시군 객실에 대해서 앞에서 외우면 뒤죠. 뒤에 효력을 잃는다. 나와 있죠? 효력을 안 잃는다 이렇게 내릴 수는 없잖아. 키워드가 뭐라고요? 실효라고 해서 효력을 잃는다. 그럼 이제 20년 내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20년이 된 날에 다음 날에 어떻다? 효력을 잃는다. 이렇게 가는 거라고. 그래서 뒤에 있는 문장을 자꾸 보는 훈련을 하셔야 돼. 이게 긴장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시험 보실 때 꼼꼼히 보시는 순간 뒤진다고 자신이 없다고 자신이 없게 되면 점점 말려간다고 이런 쉬운 문제도 틀려. 이런 쉬운 문제 틀린다고. 부지기수야. 왜? 열심히 해서 그래. 멍청하게. 자, 지혜롭게 치고 들어가야 돼. 뒤쪽을 보시면 이건 안 바꾼다고. 효력을 안 잃는다. 이렇게 내릴 수는 없잖아. 그래서 안 바뀌는 단어를 쫓아가셔야 돼. 가스관, 하수관 백날 외워봤자 되는 게 아니라 심의를 거쳐야 된다, 거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또는 설치라고 공동구 하면 설치라는 키워드를 잡아내게 돼. 안 바뀌는 단어를 외워야 돼. 가스관, 하수도관 시험 안 내고도 그거 물어볼 수 있단 말이에요. 아까 중수도관 공동구 협의 심의를 거쳐서 수용되도록 한다. 그럼 틀린 표현이잖아.
시민은 뭐가 필요하니까 가스관, 하수도관 이렇게 하니까 자 뒤에 효력을 잃는다. 그리고 요 문제는 지금 보시다시피 7년 동안 한 4-5번 출제를 합니다. 이런 것들은 틀리면 절대 안 돼요. 2번, 3번, 4번 계속 이슈가 되는 것들 그런 걸 놓치면 안 돼요. 자 그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주제가 자 도시공개시설 부재 매수 청구 그리고 매수무자 지자체라고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1번 지문요. 자,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여기서 논의 전제가 지자체가 매수무자니까 채권 보상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야. 채권의 상환기간 10년 이내에서 정해지고 자세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그 다음에, 자, 지금 매수 청구된 토지의 매수 가격 모르는 거야? 우리는 이런 거 공부한 적이 없어. 그 다음에, 비업무용 토지 3천만 원 초과죠? 2천만 원 초과했으니까 4번 틀리게 뽑은 거야. 자, 지자체인 매수무자 그러니까 외울 거 아까 몇 개 안 되잖아. 6월 2년 외우셨죠? 6월 2년 외우셨잖아. 그리고 비업무용 토지 3천 초과했을 때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지자체가 매수무자일 때는 채권 보상을 할 수가 있다. 2천만 원에서 25대 나왔다고. 쉬운 문제 아니야. 보통 3번 이런 거 뒤지게 쳐다본다고 미쳐버려요. 3번 같은 거. 그 다음에 5번 2년 내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요렇게 자 지금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쉬워서 답이 아니에요. 비업무용 토지 가액 3천 초과했을 때 초과하는 금액 부분에서 강제로 채권 보상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다시 6월 2년 지자체 매수 의무자에 한해서 다 채권 보상할 수 있는데 그때 비업무용 토지로서 그 가액이 3천 초과면 다 채권 보상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자 매수 거부 결정 등이 있으면 다 3층 이하의 단독주택 등에 대해서 다 허가를 받아서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4개가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돼. 그래야지 문제를 푸는 메리트가 있고 시험장에서 답을 맞출 가능성이 있어요. 대부분이 그냥 이 지문 읽어보다가 생각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절대 안 됩니다. 알았던 것조차도 문제들이 지저분해지는 부분 놓치게 되어서 답은 4번.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주제. 자, 지금 도시공개시설 부재 매수 청구 등 틀린 것은 해서 자, 3년 내 매수를 해야 된다. 그냥 서비스로 주는 문제지. 뭐 개돼지가 아닌 바에 무조건 맞출 수밖에 없어. 근데 미리 답을 외우고 들어가야 돼. 답이 되는 게 6개월 2년. 그다음 3천 초과면 지자체 매수무자 다 채권 보상할 수 있다. 그러면 나중에 3층 이하의 단독주택 등에 대해서 허가 받아서 설치할 수 있다. 4개만 외우면 된다고. 4개만 정확히 외우시라고. 내가 이렇게 4개를 뽑아낸 이유가 뭐냐면은 시험에 그게 16년간 데이터의 흐름을 보니까 4개를 외우면 다 풀 수 있게 문제를 구성해 주니까 내용을 다 소화할 수 없다고. 그리고 우리 다 외웠다면 시험에 안 나와버려. 짜증나게. 그래서 자, 요렇게 4개 명제 설명드렸고, 지자체 매수무자 끄트머리 채권 보상할 수 있다라고 해서 옳은 표현. 이때 이제 원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자, 비업무용 토지 가액 3천 초과했을 때 채권 보상할 수 있다. 상환기간 10년이네. 숫자 주교차나 우리가 외웠던 중요 숫자는 다 외우셨어. 그리고 되게 반가워, 느낌이. 아까 20년 이런 것들은 외워버리니까 겁나 반가워. 근데 아까 공동구 유지관리계 5년마다 이런 것들은 아예 안 외우는 게 좋아. 외우면은 그게 복이 되는 게 뭐냐면 지금 당장은 써먹을 수 있어 마음이 좋아 보이는데 실제 시험장 가면은 10년마다 이 나오면 이게 10년마다 뭐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어설프게 하면 개판됩니다. 그렇게 보시고 매수 청구를 한 토지의 소유자 매수자가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했을 때 허가를 받아서 공작물 설치할 수 있다. 중요 포인트 3층 1 단독주택 공작물 가능하다. 이렇게 봤었고요. 5번 자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자가 정해진 경우 그 시행자에게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 아까 토지공사, 지방공사, 지방공단도 다 매수 의무자가 될 수 있다. 그럼 그 아이의 경우에는 뭐라고요? 채권 보상을 할 수 없다. 이게 26회 때 다음에 어떤 문제를 낼 건지 힌트를 주게 돼. 5번이 답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주제를 가지고 그 다음 문제를 구성을 해. 제가 중개사법도 그렇고 공법도 그렇고 문제를 내다 보면 이 녀석들이 꼭 지난번 5번 같은 데서 나왔던 화두를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출제하는 그런 경향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자 사업 시행자가 정해졌을 때 이 사람이 바로 매수무자가 되고 만약 그 사업 시행자가 지자체가 아니라면 채권 보상을 할 수가 없다. 미리 힌트 드렸어. 27회 때 문제 가지고 분석을 해드리게 됩니다. 27회 때 문제를 보시게 되면 겁나 어려웠어. 자, 미리 마음에 준비하면 간단해. 다른 거 다 빼버리고 토지주택공사를 사업 시행자로 하는 도시공개시설 사업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누구한테 매수 청구한다? 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공사는 뭐 할 수 있다 없다? 채권 보상할 수 없다 라고. 채권 보상은 어떤 경우에 하는다? 바로
지자체가 매수 의무자가 됐을 때만 어떻다? 채권 보상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1번. 자, 갑토지의 매수 의무자는 비구청장 아니죠? 토지주택공사. 고치지 말라고 그랬어. 지금 외우라고. 자, 외워야 돼. 지금 사업시행자가 정해지면 어떻다? 그 시행자가 매수 의무자. 이건 답 아니야. 2번 지문요. 자, 이건 쉬운 거지. 내용 볼 것도 없고 토지는 포함되지만 건축물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아니, 토지, 건물 다 묶어서 어떻게 할 수 있다?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 중요한 거 아니야. 그냥 깔아주는 지문이야. 3번 지문요. 자, 갑이 원하는 경우 매수무자 채권 발행서 대금 지급할 수, 이게 어려웠어. 토지주택공사는 지자체가 아니니까 어떻다? 채권 보상을 할 수가 없다. 이게 함정이었어요. 3번 틀렸어요. 그리고 4번은 겁나 쉬웠다. 6개월 내 어떻다? 알려야 된다. 라고 해서 답은 몇 번? 4번. 이게 이제 번호 위치 때문에 힘들었어. 번호 위치 때문에 너무 힘들었던 문제예요. 3번에 거의 다 함정에 빠지게 돼. 3번에 원하는 경우 비업무용 투자로서 가액 3천 초과하면 채권 보상할 수 있다. 근데 이때는 안 되는 것이 매수무자가 누가 되니까 토지주택공사가 되기 때문에 채권 보상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주제.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자, 2층에 다세대 틀렸죠? 3층 이하의 단독주택이라고 나와. 3층 이하의 단독주택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은요 4번. 그래서 26회 문제와 비교를 하게 되면 26회 문제에서 5번 지문에서 힌트를 줬다고. 자, 시행자가 정해지면 그 시행자에게 뭘 할 수 있다?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 그 시행자는 지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채권 보상을 할 수 있다.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없다? 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 요걸 이제 힌트를 미리 준 거야. 이걸 본 출제위원이 27회 때 문제 구성할 때 떡하니 토지주택공사가 사업 시행자다라고 전제를 깔아버린다고. 그럼 이 사람은 채권 보상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 이 문제를 가지고 3번의 함정을 파서 되게 어려웠던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루틴 흐름을 보게 되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구성을 하게 된다. 그리고 지금 6개월, 2년, 그 다음에 비업무용 토지 3천 초과 3층 이하의 단독주택 4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가시면 거의 모든 문제를 풀 수가 있다. 그래서 문제를 보지 말고 매수 청구가 나오면은 머릿속에서 자기가 외워야 했던 것이 어떤 주제인지를 한번 떠올리시면은 문제 자체 몰입이 안 돼요. 찍어낼 수가 있고, 대부분 수험생들이 뭐냐면 안 외우고 그냥 문제를 보면서 기억이 나기를 바라기 때문에 꼬여버립니다. 외웠던 거 활용하는 방법. 문제 볼 때마다 뭘 생각해야 돼? 공동구란 단어가 나오면 설치, 200만 제곱미터 초과하는 고지신이라든가 또는 자 가스건, 하수건, 심의를 거쳐야 된다. 이걸 먼저 떠올리면 돼. 그 다음에 문제 지문 속에 그런 게 없으면 그냥 대충 찍으면 돼. 어차피 찍을 거니까. 안 그러, 자 이렇게 공부한 거, 준비했던 거, 2번, 3번 나왔던 거, 그거 다시 중복해서 나왔을 때 그거 틀리지 않는 게 안정적으로 점수를 받아내는 방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도시군 객실 사업에 관한 주제 보시고 점수 끝났다가 이제 지구 단위 계획 등 설명을 드리겠습니다.